제 인생 두 번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제 첫 번째 위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에 우리들은 바로 그걸 했거든요. 그 IQ 검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IQ가 우리 학생들과 여러 어떤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는 큰 기준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IQ를 검사를 한 뒤에 선생님이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IQ를 학생들 앞에서 1번, 몇, 2번, 몇, 3번, 몇이야, 120, 뭐 4번, 뭐 몇, 110, 막 이러면서 하는데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씩 이 IQ를 하는 거, 이건 사실, 그거를 재미삼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역시도 깔깔대고 웃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예, 두 자리 숫자의 IQ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사춘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IQ는, 네, IQ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었고,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의 꿈은 의사였거든요.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너무 많아, 뭐 젠장 이번 생은 틀린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그때 당시에 미웠고요. 그리고 좀 저도 웃고 떠들고 했지만 저도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요. 예, 그래서 뭐 별의별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속설에 IQ는 엄마를 닮는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조금 속상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슬펐던 건 뭐냐면요. 바로 제 꿈이 뭐라 그랬죠? 그때 당시 의사였어요. 의사였었는데 그 의사가의 꿈을 바로 접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IQ가 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이번 생은 멀었나? 해서 바로 꿈을 접었어요. 너무 단순하죠. 예, 두 자리 너무 위로하지 말아요. 숫자까지는 밝힐 수는 없어요. 예, 숫자까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가 그걸 반대해서 자신의 입장도 생각해 달랍니다. 그래서 바로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생각을 했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할수있까?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그때 이렇게 되게 속상하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깊고 이랬을 때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친구, 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공부를 중간은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그 친구가 가르쳤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너는 항상 다른 애들보다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너가 어떤 따로 또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너가 IQ가 두 자릿수고 그때 또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IQ였어요. 그리고 너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알려줘서 아, 그렇지, 그런가?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남들보다 무조건 두 배 이상은 노력해야 남들만큼 가는구나. 실력에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에서 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때부터 이거는 저의 강박이었어요. 강박처럼 뭔가 다가왔고요. 남들보다 무조건 두 배를 해야지 제가 속이 후련했고요. 남들보다 뭔가 느린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때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잡혀진 제 그거는 바로 남들보다 무조건 두 배 해야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그거였어요. 피해 의식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저 자신을 낮게 평가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뭐지? 그때 제가 빠져 있었던 거는 바로 댄서였거든요. 네, 댄스였어요. 지금의 H.O.T. 예전에는 H.O.T가 되게 그거 했었더랍니다. 네, 유명했었더랍니다. 그래서 H.O.T에 막 춤을 추고, 막 공연도 하고, 댄서가 꿈이었었고, 그러면서도 운동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뭐지? 했는데 바로 상담이었어요. 아이들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학생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주고 아이들이 저를 막 남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찾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 제가 정한 거는 바로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 또는 체육교사라기보다는 어떤 체대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남들보다 두 배 이상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두 배 이상을 하고 항상 1등하는 친구 옆에 앉아서 제일 늦게까지 있고 새벽에 새벽 운동을 하고 학교 저녁 6시까지 5시까지 수업을 하고 5시부터 다시 2시간 운동하고 다시 야자를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끝나고 다시 독서실 가서 2시간 더 수업을 공부를 하고 오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남들보다 두 배 이상 해서 가까스로 예, 여기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답니다. 네,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네,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나요? 저기 야구장 화면이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예, 저희 모교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교수님의 계신 학교이기도 하죠. 네네. 예, 여기서 체대
대학교생들과 함께 응원을 하고 이렇게 재밌고 파란만장하게 생활을 했답니다. 저 그러면서도 중에 선생님이 혹시 계신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제 후배들입니다. 예, 그래도 이 응원단을 만들고 나온 건 저가 맞아요. 우리 자체 응원단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가까스로 해서 들어왔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제가, 바로, 대학에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바로 스포츠 댄스 동아리였어요. 원래 힙합만 하고, 브레이크만 하고, 어떤 비보잉만 하던 제가 스포츠 댄스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뭔가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파트너와 함께 뭔가 팀을 이뤄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멋지게 보였어요. 그럴 때 바로 두 번째,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 나는 빨리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내 길은 댄서다. 스포츠 댄서. 그래서 바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영국 유학을 갔었어야 됐거나 또는 어떤 유학을 가서 배웠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유학을 딱 준비하고 있었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뭐 어머니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휴가 나가서요. 막 이렇게 댄스 학원도 막 알아보고, 뭐 유학 과정도 밟고, 그러다 이제 병장이 됐어요. 병장이 되고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를 하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그건 바로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광서가 우리 집이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많이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뭐 이제 유학 과정까지도 다 알아보고 언어 공부도 하고 다 해놨는데 마음의 준비 다 돼 있는데 내 꿈은 정해졌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때서부터 다시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래, 학교에 가서 내가 체육교육과고 하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댄스를 가르치자. 내가 좋아하는 댄스를 가르치고 내가 좋아하는 춤도 추고 하자.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했죠. 근데 임용고시라는 것은 되게 힘들기로 지금은 더 힘들어졌지만 그때도 많이 힘들기로 좀 유명했어요. 뭐 한 번에 뭐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붙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고 뭐 재수, 삼수가 되게 기본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임용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여러 친구들이나 여러 선배들이 조금 말리기도 하고 또는 거기다 운동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최대 실기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집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또는 우리 집에서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작했죠. 남들보다 몇 배? 무조건 두 배. 이렇게 남들만큼 가는구나. 그렇다면 실력에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에서 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왜? 나는 IQ가 두 자리니까 노력해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다라고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남들보다 두 배 이상 하기로 했답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구독자가 막 YK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게 들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붙었고요. 붙었는데 붙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실기 제가 댄스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거의 강백호처럼. 네, 공만 잡으면 막 버들버들 했었는데 실기를 그때 당시에 1등을 한 거예요. 운동을 춤추듯이 그 모양과 어떤 무브먼트 어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계속 반복 훈련하고 남들보다 몇 배? 두 배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직에 들어와서 이때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기전에 저는 제 자존감을 찾았고요. 친구들에게 어리버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고 또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도 그러고 싶어서 또 노력을 하고 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책을 읽었는데 최근 4년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성공의 핵심 요소는 재능이 아니었더라. 타고난 IQ가 아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 노력이 그냥 노력이 아니라 그냥 그 열정이 그냥 열정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열정인가. 얼마나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열정인가. 그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어때요? 제가 믿고 있던 그 신념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던 그 신념이 10년 만에 그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한 단서를 찾은 거고요. 야, 내가 잘 살아왔구나. 내가, 노력을 남들보다 두 배 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력이 맞구나. 이 어떤 뇌 또는 지능,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고서, 그리고 유튜브에 이 테드 영상을 보고서 저는 너무나 감명받았고요.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나의 어떤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구나. 남들보다 두 배 이상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학생들에게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체육활동 또는 어떤 이런 수업을 활동하는 자신 이런 그릿이라는 이 열정이나 동기마저도 늘릴 수 있대요.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근육을 기르면 키울 수 있다는 것처럼 똑같이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그릿을 외칩니다. 렛츠 그릿. 그래서 렛츠 그릿 광쌤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릿, GRIT. 결국 그릿, 성장형 마인드, GR, 회복 탄력성,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R, 회복 탄력성을 뜻하고요. I, 예, 내적 동기, 내 스스로 계속 동기를 일으키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 2배 이상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책찍질하는 거. 그 다음에 T, 지속되는 열정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학생들에게 그릿을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에서 춤도 추고 있고요. 네, 보이나요? 선생님 저거 직접 추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추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 모습 맞고요. 네, 예, 지금 제 축제 때 이야, 이렇게 쳤던 그런 네 모습입니다. 키가 크셔가지고 진짜 멋있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뭐 학생들이랑 같이 댄스도 앞에서 학생들과 같이 춤을 가르치고 같이 춤추기도 하고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은 배울 수 있답니다. 아, 네네, 학생들과 함께 같이 춤도 추고 있답니다. 좀 되게 잘 치시는데요. 아, 뭐 아마추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혼자서 독학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해서 했고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일까? 나는 춤을 좋아해.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 그리고 상담해 주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어렸을 때 뭐 게임 어떤 컴퓨터를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의 직업은요. 되게 다양해요. 첫 번째, 우리 딸 7살 채은이를 둔 네, 아빠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구글 우리 이노베이터이신 박정철 교수님과 함께 그 옆에 도움 덕분에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포춘시티라고 거기 회장에서 구글 에듀테크를 가르치면서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는 회장이기도 하고요. 또는 운동부 감독이기도 해요. 학생들 치어리딩 팀을 학생들과 같이 해서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저 스스로를 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칭입니다. 자칭. 예. 그리고 저는 구독자 540명을 가진 네. 예. 지금 춤춰주세요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은 아시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네, 학생들의 동기유발자, 예, 모티베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것 같아요. 커넥팅 더 닷이라 그러죠. 내가 살아온 어떤 거를 보면은 이렇게 선을 쫙 그어져 있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는 각각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들이었던 거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점 하나를 찍은 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었는지,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지금의 나를 이뤘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라인이 쭉 그려져서, 예, 이런 선이, 물결이 치고 있지 않을까. 웨이브가 다르시네요. 네, 물결이 치고 있지 않을까. 오. 네. 야.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리그다. 토너먼트가 아니다. 한 판 졌다고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시합에 나가야 한다. 언제는 어제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렛츠 그릿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너무 감동적인, 저도 약간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멋있게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야,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네.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된 것 같다. 교사의 최고로 행복할 때가 바로 이런 학생인 것 같아요. 박인영 학생, 박민영 학생처럼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럴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그렇죠. 정말 내가 교사가 되기를 잘했다. 음, 행복합니다. 음, 맞아요. 이런 학생들, 여러분들이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나의 자부심이에요. 음. 그러니 잊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그릿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